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종목들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토마토TV에서 많은 코너를 통해서 추천주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도 목표가 도달 소식이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율촌화학입니다.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 종목,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그 긴 업력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배터리 파우치 생산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성장 모멘텀까지 부각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도 한 6%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추천한 지는 약 10일 정도 됐습니다. 12월 6일에 김민준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는 26,700원 정도 나타냈는데 이 부분 부근에서 현재도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수익률은 13% 정도 기록이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개장 전 코너에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스트 찬스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음식료 종목 삼양식품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상회하는 주가 움직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번 주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글로벌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93,000원에서 98,000원 밴드 권역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고요.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이제 섹터가 고가권에 있던 섹터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게 되고 그 돈을 통해서 이제 코스피 내에 이 바닥권에 있는 이 섹터군으로의 자금의 이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이었었고 이번 주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도 다른 종목들 대비 이러한 이 자금 자체가 덜 들어온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큰 범주 내에서는 그래도 계속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면 수출액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분기 때 최대를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라면 수출액 관련돼서 MS가 한 50% 정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라면 수출액 한국의 이 최대 수출액이 이 삼양식품의 실적에도 그대로 연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 8월 달 정도에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8월 달에 가격 인상으로 이제 이 단행을 하게 되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그때 한 7% 정도 이 가격을 인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두 개가 합쳐지게 됐을 때는 결국은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강하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이슈가 보다 더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실적적인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제가 제시를 해드린 목표가하고 손절가 밴드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따로 수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추세 보면서 들고 가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중소형 종목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네오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천 이유는요? 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가 21년도에는 이러한 실적이 상당 부분 많이 훼손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인텔의 이제 차세대 CPU가 나오게 되는 것이 상당히 지연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네오셈이 하고 있는 이 일을 보게 되면은 SSD 관련돼서 테스터 장비 업체를 맡고 있습니다. 네오셈의 기술력 자체가 사실상 이 예전에 해외에 있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기술력의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아쉽게도 이 인텔의 CPU 자체가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속도가 느려졌다. 그에 따라서 네오셈의 장비 발주가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텔의 이제 차세대 CPU가 속속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달이었죠. 엘더레이크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내년도 이 3월 달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도 고대했던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결국은 서버 시장에서의 CPU에 대한 전환,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지만 SSD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많은 이제 이 발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부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이러한 실적이 더욱더 호조로 보이게 되면서 2020년도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었었는데 2022년도에는 20년도의 최대 실적을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화 장비라든지 아니면 버닝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 발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하이닉스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고객사로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삼성전자를 계속적인 이런 고객사로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데모 테스트 관련된 부분도 이미 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버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장비 매출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올해 이런 부분을 더욱더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만약 고객사 벤더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내내 밀리다가 막판에 12월 들어서 회심의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 이달 들어서만 한 20% 이상 오름세 나타냈던데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코스닥 종목들의 대주주 관련된 물량에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닥 계속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량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충분히 단기간 내에 4,000원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015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오셈입니다. IT 반도체 섹터에서 종목이 나왔는데요. 올 한 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지난해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다. 하지만은 이제 점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0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3,015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오늘의 라스트 찬스는 네오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입니다. 4시에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스권 장세에서 흔들리지 않는 노하우에 대해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일요일입니다. 19일 저녁 9시에는 김정수 전문가가 준비하는데요. 김정수 전문가는 매주 금요일 이 배워야 산다를 진행하는데 미리 보는 배워야 산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성장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김정수 전문가와 투자 상황이 좀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일요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토마토 전략실 살펴봤습니다.